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됐던 SAT 테스트가 오는 8월 치러질 예정입니다. 칼리지보드는 온라인 시험 대신 시험장에서 자필 시험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험장 방역 문제로 당일 응시생 숫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 자칫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칼리지보드 측은 코로나19로 시험장 이용이 제한되고 더욱이 온라인 시험 개발은 차질을 빚고 있어 올가을 SAT 시험이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칼리지보드 측은 온라인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이유는 최소 3시간 동안 중단 없이 비디오를 사용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아직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자필 시험으로 치를 경우 보건당국의 교실 방역 규정으로 시험장 내 응시생 수용력이 제한받게 되면 수천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대입시험을 치르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칼리지보드는 각 대학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대입시험 점수 제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이를 들어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IM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저지 식당과 바들은 오는 15일 월요일부터 옥외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 주정부는 이들이 옥외에서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 허가증을 한 번에 한해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3일 경제 재개를 위한 두 번째 단계 시행의 일환으로 뉴저지 전역에서 식당과 바들의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6월 15일 이미 식당 예약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주일 내로 코로나19 감염자 추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족들과 식당이나 비필수 사업장 방문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식당과 술집들이 테이블을 놓을 충분한 옥외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머피 주지사는 각 타운 정부가 식당과 술집들이 보도와 도로, 공원을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옥외 식당 운영은 온전히 타운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많은 타운들이 이미 옥외 식당 운영을 위해 도로를 차단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옥외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임시 허가증이 필요한 업주들은 반드시 해당 시가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따라야 하며 이번에 발급되는 임시 야외 주류 판매 허가증은 10월 중순까지만 유효합니다. IM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영업이 허용되는 뉴저지 퍼스널 케어 업소에서 네일 사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주지사실은 오는 22일 영업 재개가 허용되는 개인관리 업소 가운데 네일 살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정부 측은 언제부터 네일 살롱 영업 재개가 허용될지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15일부터 시작되는 경제 재개 2단계 계획에 네일 살롱 영업도 포함된 만큼 곧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만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영업 재개 허용이 확인된 개인관리업소는 미장원과 이발소로 한정됐습니다. 뉴저지주 경제재개 2단계에 대한 안전규정 등 세부 수칙은 이번 주 안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IM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정된 중소기업 급여 대출 지원 프로그램 PPP가 비현실적,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대출 탕감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표결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 완화 방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지난주 반대 한 표를 제외하고 47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으며 이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뒀습니다. 새 법안이 발효되면 중소기업은 PPP 대출 자금의 60%만 급여 지급에 사용하면 향후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자금의 사용 기한도 24주로 3배 늘어납니다. 자금 지원을 받은 후 직원을 재고용해야 하는 기한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현재는 지원 자금을 직원 급여의 75% 이상 사용해야만 하고 사용 기한도 8주에 불과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시위는 조금씩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주들은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오히려 타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여전합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LA 지역 다운타운 시청 앞 시위는 가장 많은 10,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약탈과 공공기물 파손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한인 업소들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한인들의 재산 피해 신고가 전날보다 27건 늘어난 12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카고 14건, 시위가 시작된 미니애폴리스는 10건 등입니다. 미니애폴리스 거주 한인들은 지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탈당하시고 방화까지 당하셔서 굉장히 큰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셨고, 또 제가 아시는 또 다른 분은 가게를 약탈당하시고 이제 저희 주민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들고요. 피해가 가장 많은 필라델피아는 흑인 고객이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샤론 황 필라델피아 한인 회장은 한인 상점뿐 아니라 많은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한인들의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달러스 한인회도 인종차별로 인한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한인 업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좀 극도에 좀 조심을 하시고 손님을 대하는 여러 가지 관계를 유념해서 잘 하라,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고요. LA 지역은 약탈과 방화 등이 줄어들면서 대체적으로 경찰과 주 방위군 투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미네소타주의 경우 약탈 시위대에 대한 두려움에 경찰과 주 방위군의 완전 무장에 따른 위압감까지 느끼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게 되면은 당장 저희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경찰들이나 이제 군인분들께서 너무 많이 무장을 하시고 이렇게 엄청 큰 총을 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는 상황이니까 위협적이니까 위화감이 들고.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 전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시위의 핵심은 크게는 인종차별 해소, 더 들어가면 미국의 경찰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이 LA 경찰국의 예산 1억 5천만 달러 삭감을 발표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가 경찰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선적으로 LAPD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시정부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올해 LAPD에 책정된 예산은 18억 달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관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예산을 책정받았습니다. 또한 LA시 산하 기관 중 LAPD가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받으며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런 높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그간 LAPD는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총격 대응 등 과도한 무력 진압, 그리고 이번 소요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예산을 승인한 에리카 세티 LA 시장을 향한 항의 시위도 일어났습니다. 결국 시정부는 시민들의 비판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삭감된 예산 1억 5천만 달러는 흑인 커뮤니티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LAPD를 감시하는 기관의 영향력도 확대됩니다. LA 경찰위원회 아일린 데커 위원장은 보다 투명한 경찰을 위해 독립적인 검사를 고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총격 등 과잉 대응에 나설 경우 해당 감사관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일선 경찰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 경찰의 윤리 강령도 준수해야 합니다. LA시는 단순한 경찰 예산 삭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